10월달 고용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미국 노동부 전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급격한 충격파가 일었는데요. 이 연방정부의 지표 발표가 취소되면서 연준의 12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에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 확률이 기존 50%에서 지금은 36% 정도로 뚝 떨어졌다라고 보도가 됐고, 이 충격파가 리스크 자산 전반에 전달이 되면서요. 이 급락장 속에서도 암호화폐 선물 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수백만 달러, 한화 약 4,500억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특히 롱 포지션 위주로 청산되면서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말로 미국이 일부러 XRP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발표가 중장기 셧다운 지연 탓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 매체에 따르면은 미국 노동통계국은 연방정부의 예산 셧다운으로 10월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10월달 고용보고서를 건너뛰기로 했다라는 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셧다운이 종료가 된 상황이지만 지난 43일 동안 실제로 셧다운이 됐었죠. 이 노동부가 가을 조사 자료를 뒤늦게 수집할 수가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10월 자료는 11월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늦춰졌고, 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정부 셧다운 문제가 원인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시장의 파장과도 연결되는 숨겨진 맥락이 보입니다. 먼저 달력상으로 연준의 마지막 회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 통계 취소 소식은 페드 금리 결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 늦춰진 월별 고용과 임금 데이터는 지금 연준 결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인데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료 지연이 연준의 결정 과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역시 바로 반응을 했어요. 애초에 50%대 안팎이던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발표 직후에 36%까지 하락하면서 이 트레이더들이 금리 인하 베팅을 급격하게 낮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리스크 시장의 심리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투자자들은 거액을 투자한 대형 세력이 쇼포지션을 걸고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시장 혼란을 설명하려는 과정된 시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번 발표가 노동부의 현실적인 한계에서 나온 거고요. 일부러 XRP만 노린 고의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둘러싼 구조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정부 셧다운과 암호화폐 정책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43일 동안 셧다운은 노동부 조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현물 ETF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었죠. 이 실제로 시장 분석에 따르면 미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뤄진 SEC 암호화폐 ETF 심사가 지금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와이즈, 그레이스킬, 프랭클린 템플턴 여러 가지 주요 운영사들의 XRP ETF 신청들이 모두 이번 달 11월 중에 처리되도록 일정이 압축된 상황이죠. 이런 과정에서 43일 셧다운 이후에 미국 SEC 심사 작업의 캐치업이 여러 가지 ETF에서 동시 상장을 앞당긴 핵심 요인으로서 꼽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정 압축이 구조적인 배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며칠 안에 XRP 관련 ETF 출시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뉴스를 기다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ETF가 현물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장되려면 그만큼의 XRP를 실제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즉, 곧 출시될 여러 가지 XRP ETF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물 매수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현재 진행 중인 신청 과정을 보면요, 11월 19일 비트와이즈가 증권거래위원회 정식으로서 폼 8-A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와이즈 XRP ETF는 곧 NYSE의 XRP 티커로서 상장될 예정이고요. 이 코인베이스가 이 펀드의 커스터디 업체로서 지정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이어서 그레이스켈과 프랭클린 템플턴도 11월 24일 XRP ETF 출시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그레이스켈의 도지코인 ETF까지도 상장될 전망인데요. 이 ETF 시장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 측에서는요, 그레이스켈과 프랭클린의 XRP ETF가 11월 24일에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관련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관들이 연달아가지고 XRP 상품을 내놓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규모 자금이 XRP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카나리아라는 이 선발 스폿 ETF가 등장해서 시장을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후속 주자들이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기존의 현물 XRP를 사들여야 됩니다. 이 실제로 한 분석에 따르면요, 최근 암호화폐 레버리지 포지션 약 5억 8,300만 달러치가 청산되는 상황에서도 XRP만 유일하게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많은 자금이 다른 고위험 자산에서 XRP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기관들의 ETF 진입이 곧 XRP 가격의 저점 다지기랑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 투자자 심리를 살펴보면 현재는 공포와 기대감이 뒤섞여 있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악재에 놀란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매도를 서두르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냉정한 시각을 가진 일부는 ETF 기대감에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에 대해서 역사적인 변곡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주요 ETF 출시를 앞둔 지금 이 시점 자체가 이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 전의 마지막 조정 하락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과거 ETF 승인 이유를 돌이켜 보시면은 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상품이 생겼을
떨어질 때 결국에 자금들은 해당 자산으로 흘러들어온 바가 있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스폿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박스권 깨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XRP도 역시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물론 여기서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요. 이번 경우에는 단순한 불안 장세 그 이상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겹쳐있다. 이런 점이 실전에서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변동성이 단순하게 XRP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의 펀더멘탈도 여전히 건재한데요. XRP 생태계는 여전히 성장 중이고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 명확한 사용처가 존재합니다. 곧 출시될 ETF들이 말 그대로 XRP를 묻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기관과 일반 투자자가 XRP를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여긴다. 이런 방증이기도 하겠죠.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포착할 기회로서 삼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겁니다. 이 다음 주 연준회의 결과, 남은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발표 타이밍에 따른 반응이 시장 방향을 결정지을 거예요. 다만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이 11월 24일을 전후로서 주요 XRP 관련 ETF들의 출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 XRP 현물 매수세가 본격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XRP는 조정을 끝내고 또 저점을 다진 뒤에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규제 명확성과 제도권 수용이 이루어진 XRP는 구조적으로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하락장의 시리즈도 이미 이 시장에 들어오셨다면은 결국에 버티고 살아남는 쪽으로 서야 됩니다. 이 하락장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냥 코인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시면요, 스트레스도 없고 손실도 없고 차트도 안 봐도 되고 하루가 훨씬 더 평온해집니다. 말 그대로 무에 가까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지금의 투자 시장 전체 구조가 안 하면 뒤처지는 시대라는 거. 그냥 가만히 숨만 쉬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더라도요,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기회는 남에게 가버리고 지키기만 해도 줄어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알고도 들어오십니다. 알고도 이런 위험한 코인 시장에 뛰어드시는 거고, 왜냐면 리스크를 감수해야지 그 기회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뒤로 물러나가지고 뒤처지는 쪽이 아니라 살아남는 쪽, 이 수익을 내는 쪽에 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번 달이 온통 하락장이었다라고 해서 그게 1년 뒤, 2년 뒤 그대로 하락장만 이어진다? 이런 내용은 어디도 없고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요, 영상에서 설명을 자주 드린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리플에 대해서 이 집중적으로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집중방,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알트 타점 단기 종합방, 메이저 코인과 시장 브리핑 위주로 안내드리는 종합 브리핑방까지도 이 세 가지를 안내드리는 이유도 결국에 아무리 리플이 좋다라고 하고 리플에 대한 말이 많아도 결국에 시장을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플 한 가지로만 매달려서 가기에는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어떤 투자가 있어서도 몰빵 투자라는 거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포트폴리오랑 현금 비중에 대한 효율성을 살리기 위함이고요. 여기서 메인은 리플을 보더라도 그 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리플 비중, 또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 그 외 알트 타점, 그리고 현금 비중까지도 조금은 효율적이어도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시장은 늘 순환합니다. 하락이 깊으면 반등도 강합니다. 겨울이 길면 봄도 확실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다져놓는 기초, 그리고 마음가짐과 평균 단가 관리, 비중 조절들이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야 깨닫겠죠. 아, 그때가 오히려 기회였구나. 지금은 단지 시장이 조용하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누구도 확신을 못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에 쌓아두는 준비가 나중에 진짜 빛이 된다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잘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아니죠.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하락장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서 기초를 다지고 다음 사이클에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위치를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